예,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국사 2학기 이제 3차 시 수업이고요. 자, 이번 주는 이제 총 두 개 단원도 나갈 건데 그 첫 수업입니다. 1-3 근대문물의 수용과 사회문화의 변화를 이제 저희가 배우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 이제 교과서는 여기 이제 30페이지부터 오늘 33페이지까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이제 개항 이후의 사회 변화상, 그리고 근대 교육의 시작과 영향, 근대문물 수용 이후 의식의 변화상. 그래서 지금 이 단원에서는요. 근대 문물이 이제 개항을 전후한 시기부터 그 일제히에서 대한제국의 국권이 침탈된 요 시기까지 뭘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신문물이 이제 수용되는 이제 배경과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고요. 교육이나 언론, 문예 같은 걸 이제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사상이 생각들이 사람들의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알아보는 게 이번 시간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 목표 세 가지를 유념해 두시고 수업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의 참고 영상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이제 알려드렸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참고 영상을 꼭 봐주시기 바라고요. 음, 요 영상들을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수업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이제 쉬울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교과서 보겠습니다. 자, 영상 하나 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그 이 만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의 변화가 뭘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되는지가 좀 잘 나옵니다. 이제 전차와 관련된 얘기는 좀 이따 할 건데요. 이제 전차랑 여러분들이 그 철도를 좀 헷갈리시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전차는 뭐 영어로 하자면 이제 스트리트 카고요. 뭐 이제 트램이라고 이제 해석이 되기도 하는 거고, 철도 같은 경우는 이제 트레인 트랙이라고 해가지고 말 그대로 지금 이제 기차를 이제 다니게 하는 그 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전차 가지고는 되게 좀 재밌는 이야기가 많아요. 여기 사람들이 이 전차를 타기 위해서 시골에서 이제 개를 만들어 가지고 올라왔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너무 인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 전차를 타기 위해서 돈을 이제 가산을 이제 탕진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쌀 한 포대 가격이 이제 티켓 값이었다고 하는데 이걸 자꾸 타려고 사람들이 돈을 여기다가 이제 쓰는 경우도 되게 많았고, 여기 뭐 영상에서 지금 나온 것처럼 그 애가 이제 치여 죽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반감을 사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도 이거를 막지는 못했죠. 근대화의 큰 흐름을 이제 막지는 못했던 거고요. 그래서 신문물은 결국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게 되고,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신문이라는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 이제 언론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신문사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게 되고요. 처음에는 이제 정부 지원을 받아서 이제 만들어졌던 이제 독립신문도 이제 있었지만, 이후에는 이제 그 황성신문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제국신문 같은 것들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일반 평민들도 이제 많이 읽게 되는 그런 신문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외국어에 대한 이제 의미도 되게 많이 올라왔다라고 이제 보이시게 되는데, 나중에 유경공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직업학교라고 해서 지금 오늘날로 치면 이제 실업학교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했고요. 사범학교 같은 지금 뭐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대부분 다 사범대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셨을 텐데, 그래서 그 선생님을 양성하는 학교, 이런 사범학교도 이때 이 시기에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중요한 게 여기 이제 딸이 서양 선교사가 운영한 사립학교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제 남녀 평등 사상이 이제 많이 이제 고치가 되는 게 이제 보이고요. 그리고 여성들도 이제 배워야 된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여기에서 이제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여기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이제 제시한 이 마인드맵을 좀 봐주시면요. 자, 제목이 근대 문물의 수용과 사회 문화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근대 문물을 수용하게 되면서 사회 문화적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라는 것을 이번 단에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서구 문물을 수용을 했는데요. 크게 이제 교통과 통신으로 이제 나눠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교통과 통신을 보게 되면 먼저 교통은 대표적인 게 철도랑 이제 전차예요. 그래서 철도가 이제 개통이 되는데 철도는 경인선을 시작으로 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경인선, 경자 무슨 경자일까요? 서울 경자에다가 인천에서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이 경인선을 시작으로 해가지고요. 속속들이 이제 개통이 되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경부선, 서울과 이제 부산을 잇는 경부선도 마련되고 경의선, 서울과 이제 의주를 이제 연결하는 그 선도 이제 이렇게 되는데 지금 그림을 제가 오늘은 좀 그릴 수가 없는데 그러면은 이제 서울에서 부산을 연결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서울로 다시 또 의주를 연결하는 거 보면 뭔가 좀 의도가 있었겠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러일 전쟁을 좀 효과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이제 일본 애들이 이제 만들었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전차가 개통이 되는데요. 전차는 이제 서다문에서 이제 청량리까지 이제 운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아시아 세컨드라고 이제 적었는데 이제 아시아에서 이제 그 두 번째로 이제 빨리 개통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전차와 관련된 건 아까 그 참고 영상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전차와 관련돼서는 사람들이 이제 반감도 있었지만 또 이게 이제 신기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많이 빠진 사람도 있었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신 분야인데요. 통신하면은 지금 뭐 요즘처럼 뭐 LTE, 뭐 5G 뭐 이런 거를 했다라는 건 아니고요. 그 처음 시작은 사실 이제 우편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사실 지금 이메일을 되게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쓰고 있지만 사실 그때 당시 메일, 그러니까 이제 우편을 이제 통과하는 것들이 이제 드디어 등장을 했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84년에 자 우정총국이 곧 폐지가 되죠. 갑신정변 때 이제 잠깐 이제 만들어지려고 했으나 곧 폐지가 됐었고요. 그리고 1895년에 이제 근대적 우편 업무가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근대적 우편 업무 이제 만국 우편 연합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되면서 만국 이제 모든 올 월드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외국과 서신이 이제 이때부터 이제 가능했던 겁니다. 그리고 요 1885년에는 저기 전보총국이 이제 설립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전보를 통해 가지고 좀 더 이제 소식을 빨리 이제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 약간 좀 그때 당시에 팩스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네요. 그다음에 이제 전화. 전화 같은 경우엔 지금의 핸드폰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유선으로 이제 가설을 해가지고 이제 전화를 하는 건데 처음 만들어졌던 건 궁궐입니다. 궁궐에서 이제 시작을 했고 그래서 1902년부터는 이제 서울에서부터 인천까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시외전화. 그 도시를 이제 벗어난 그 시외전화도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전화는 가설하는데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정부에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나중에 이제 민간으로 보급되는 데는 조금 시간이 이제 걸리게 됩니다. 자, 근데 그 여기 제가 요 교통과 통신을 이렇게 묶어놨잖아요. 이제 교통과 통신을 묶어놔가지고 요걸 한계점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네, 물론 이제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그 생활이 굉장히 편리해졌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만 하면 또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서대문역이랑 지금의 서대문역이랑 그 청량리. 그러니까 여기는 서대문구고 청량리는 지금으로 치면 이제 동대문구 청량리거든요. 그러면 동대문구 청량리까지 옛날에 이제 걸어서 다녔었는데 그래서 그 거리 개념을 얘기를 할 때는 그 몇 걸음을 이제 가야 된다 뭐 이런 개념이었다가 이제 시간 개념으로 사람들이 이제 전차가 생기면서 의식의 이제 변화도 생겨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도 좀 줄면서 이제 생활도 이제 편리해졌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있긴 하지만 그 교통과 통신이 이제 발달하는 데는 그 열강, 그러니까 서양 열강이나 이제 일본 열강의 이제 침략, 이권 침탈에다가 좀 이용이 됐다라는 점이 좀 한계점이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민중들은 철도 부설도 반대했고요. 그리고 전신선을 막 절단하는 등 뭐 그때 당시로서는 뭐 이제 테러라고 이제 볼 수 있는 혹은 사람들이 이제 불만을 이제 표출하는 뭐 서양으로 치면 러다이트 운동 같은 이제 모습들이 여기에 좀 보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철도를 이제 만들려면은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 땅들은 결국에는 농민들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의 토지라든가 혹은 그들을 이제 동원해야 됐기 때문에 농민들의 노동력과 이제 토지를 약탈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계점이라고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교과서 가지고 잠깐 정리를 해보면 여기를 제가 좀 말을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 여기 잠시만요. 자 이거 이제 거리를 달리는 전차의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위에 이제 전신주를 통해 가지고 전차들이 이제 달리는 모습. 뭐 예전에 미스터 선샤인에서 요 전차가 이제 잘 등장을 했었는데 그 아마 사진들 보시면 다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전화는 이제 바로 요즘처럼 이제 직통으로 전화하는 게 아니라 그 교환원이 그 다음 사람한테 이제 전화를 이제 넘겨주면은 그게 이제 전화 통화가 가능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자 여기 이제 건축인데 고향은 좀 다양하게 보지는 못하는데요. 자 여기 보면 근대 도시의 형성, 이제 서울이라는 이제 도시가 이제 형성되면서 서양식 건축물들이 많이 등장을 했는데 그 르네상스식 건물의 대표적인 게 바로 덕수궁 석조전이 있고요.
독립문은 아시죠? 그래서 이거는 프랑스의 개선문을 좀 모방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대문구에 가면 지금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배제학당, 지금 배제 중고등학교, 배제 대학교의 그 효시가 되는 그 배제학당인데 배제학당도 마찬가지 이제 서양식 건축물로서의 의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개항 이후에 이제 이런 모습들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주로 종교 시설이라든가 교육 시설 이런 쪽에서 서양식 건축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건축의 대표적인 게 이제 명동성당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워낙 유명한 거죠. 이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이제 로마 카톨릭 주교자 성당이고요. 처음으로 지어진 대한민국의 고딕 양식입니다. 고딕 양식의 이제 교회 건물이고요. 한국 최초의 이제 본당입니다. 본당. 본당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천주교 다니시는 친구들은 아실 텐데 그 사제가 항상 상주하면서요. 그 지역의 신자들과 함께 이제 사목을 하는 그 성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이제 주로 여기 이제 계셨던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자 이제 다음 파트는 이제 근대 교육입니다. 근대 교육인데요. 자 여기 봅시다. 사람들의 생각을 가장 많이 이제 변화시키거나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교육이에요. 여러분들도 사실 이제 학교에서 이제 배우는 그 교육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사고의 세계가 이제 확장되기도 하고 혹은 이제 가치관 같은 것들도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설립해 가지고 우리 인재 양성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게 지금 요 단원에서의 특징입니다. 자 보시면 자 여기 개화 정책 시기에 개화 정책이 시작되는 요 시기 때 근대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시설이 이제 설립이 되었습니다. 설립이 필요했습니다. 저번에 이제 배웠던 것 중에 우리 조미수호 통상조약.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서양 열강 중에서는 미국과 이제 통상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때 그 조약을 맺을 때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조약을 맺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조선에. 그래서 야 진짜 영어를 좀 잘하는 사람이 좀 만들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교육기관도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영어 교육이라든가 그런 신문물 교육 같은 것들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통해 가지고 결국 사람들의 의식이 이제 변화가 있었는데요. 여기 되게 학교 이름이 되게 많이 나와요. 보면 뭐 원산학사, 배제학당, 유화학당 뭐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는데 뭐 다 외워두면 좋긴 합니다만은 그것보다는 크게 보면은 사립학교와 공립학교가 주로 이제 만들어졌구나를 이제 보시면 되고 이걸 만들기 위한 그 목적이 뭐냐를 생각하면 결국에는 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최초의 그 근대 교육기관이 바로 이제 원산학사, 그래서 이제 사립학교죠. 사립학교 이제 원산학사가 태어졌고 그리고 이제 유경공원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그 유경공원에서 영자가요. 그 영국할 때 영자예요. 그러니까 잉글리시 할 때 그 영자예요. 그러니까 유경이라고 하는 게 영어를 잘하는 애들을 키우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뭐 대형국제중학교 효시 같은 이제 국제중학교의 그런 첫 학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경공원이라는 이 학교를 이제 공립학교로서 이제 설립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근대 학문이라 뭐 지리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제 수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영어로 이제 가르쳤습니다. 뭐 지금 우리 학교도 뭐 사회라든가 도덕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이런 걸 영어로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최초의 국제중학교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공립학교에서 이제 유경공이 되게 유명했고요. 그리고 개신교 이제 종교계에서도 이제 사립학교들이 많이 지어졌는데 뭐 배제학당이라든가 뭐 유학당 이런 것들이 개신교 선교사들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교육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우리 내에서도 이제 그 일반 민초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제 인재 양성의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가보개혁 때는 이제 과거제 폐지한 건 다들 지난 시간에 이제 배웠고요. 그다음에 교육 입국 조서라고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이제 교육기본법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국가 발전의 기반이 됨을 여기다 명시를 하고 그리고 세계 부강한 국가들도 이 교육을 통해서 이를 이룩 했으니 우리 교육은 국가 보존의 기묘한 방법이다라고 하면서 교육의 중요성을 여기다가 이제 내세우고 있는 그 교육 입국 조서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교육 전담 학부 같은 것들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일종의 여기 밑에 보면 한성사범학교와 이제 서학교가 만들어졌다라고 했는데 일종의 지금으로 치면 이제 교육부가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요. 한성사범학교는 뭐냐면은 그 지금 선생님들 대부분의 이제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뭐 사범대학을 거의 다 졸업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범학교를 만들어서 교사도 양성을 하고 서학교에 이제 해당하는 이제 지금의 이제 초등학교에 이제 해당하는 이제 서학교가 세워져서 사람들이 이제 기본적인 교육을 이제 받도록 하는 게 이제 국가 차원의 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제국기에 들어서서는 아까 그 광무개혁을 했었던 이제 고종의 대한제국기에 들어서서는 실무 인력을 양성하는 실업학교를 세웠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그 IT 고등학교라든가
아니면은 상업고등학교라든가 이런 이제 그 현장에서 바로 이제 그 산업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한 그런 실업 학교들도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우리 아직 일제 국권 침탈기를 들어가진 않은데 일제가 이제 국권을 본격적으로 침탈하는 그 시기에는 대항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 나를 뺏겼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가지고 정말 이제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학교를 이제 만들기 시작하죠. 예, 그래서 많은 사립 학교들이 이제 설립이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력 양성 운동의 일환으로, 예, 우리나라 이제 힘을 키우자, 이제 좀 배워서 남 주지 말고 배워서 이제 우리나라한테 좀 힘을 써보자라는 그런 개념으로 실력 양성 운동의 일환으로 많은 사립학교들이 이제 설립이 되게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요 페이지는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근대 언론의 발달 파트인데, 자,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디어잖아요. 그래서 근대 언론이 이제 우리 힘으로 이제 생겨났다라는 것들이 이 페이지에서 이제 보이시게 될 겁니다. 아이고, 잠시만요. 네, 아이고. 자, 최초의 근대 신문 이제 한성순보부터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자, 요거는 사실 좀 그 나열식 개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나열식 그 암기 해야 될 것들인데 사실 다 외우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일단 독립신문 잊지 말아 주시고요. 독립신문 잊지 말아 주시고 대한매일신보는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씩 정리를 하면 그 한성순보는 뭐냐면요. 최초의, 예, 그리고 근대적인 신문입니다. 예. 방문국이라고 하는 그 근대식 신문 발간 인쇄를 했던 그 담당을 했던 이제 방문국에서 이제 발행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얘기뿐만이 아니라 서양의 소식이라든가 서양의 제도라든가 그런 문물 같은 것들도 소개했던 게 한성순보예요. 그다음에 독립신문은 워낙 유명하니까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주필이 이제 서재필 선생님이시고요. 서재필 선생님이 처음에는 이제 정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한글판과 영문판으로 이제 발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 문명 개혁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권 의식, 지금으로 치면 이제 국민주권 의식을 그 백성들한테 이제 고취하면서 굉장히 좀 인기가 많았는데요. 나중에 이제 독립협회가 해산되면서 폐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대한제국기에 이제 들어서서는 이제 황상신문이 되게 좀 유행한데 이건 좀 배운 사람들한테 좀 인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식인층한테 좀 인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국신문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순한글판으로 이제 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순한글판으로 이제 발행이 되다 보니까 부녀자층한테 주로 인기가 많았고요. 그다음에 대한매일신보는 이게 좀 약간 이제 기억해두라고 하는 신문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다 중요합니다. 이 신문들 다 중요하겠는데 그 중에 이제 대한매일신보를 제가 좀 기억해두라고 하는 게 발행인이 이제 영국인이에요. 그래서 영국인 베델이 이제 발행인으로 참여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본도 좀 어쩔 수 없는, 일본도 좀 함부로 건들지 못하는 그런 신문이 바로 이제 대한매일신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기탁 선생님과 함께 창간한 신문인데 그 외국인의 치해법권을 이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베델이 이제 외국인이다 보니까 그래서 좀 강력하게 이제 항일 언론 활동을 이제 전개했다라는데 요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비교적 요 다른 신문들에 비해서 비교적 그 침해를 좀 덜 받았죠. 그러니까 일본의 탄압을 좀 덜 받았죠. 왜냐하면 당시에 일본은 영국하고 동맹 관계였어요. 그래서 영국인이 이제 참여를 하다 보니까 얘는 좀 잘 못 건드렸던 거예요. 이게 이제 특징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국학이 이제 또 유행을 하게 돼요. 이제 국학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학문이에요. 우리나라 학문 뭐냐면은 국어.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것 중에 국어 아니면 역사 중에서 이제 한국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민족의식이 이제 발달을 해야 되니까 한글 사용에 대한 인식이 좀 높아져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역사를 알면 과거에 야 우리가 뭐 저기 중국으로부터도 이제 침략을 받았고 일본으로부터도 예전에 이제 침략을 받았지만 결국 을지문덕과 이순신 장군님이 다 물리쳐냈다. 그래서 이런 의식들이 우리는 국권 침탈에 항상 맞서 싸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역사의식을 좀 고취하기 위해 가지고 한글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던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영웅들의 일대기를 다룬 이제 역사서들이 이제 유행을 하게 되고요. 신채호 선생님이 주로 쓰시고 그리고 주시경 선생님께서 이제 한글 문법에 대한 이제 연구도 이때 많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관한 얘기는 그 말무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도 되게 좀 잘 나타나요. 그래서 한글 사용에 대한 거를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으신 친구들은 말무이라는 영화 강추합니다. 네,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교육과 언론 그리고 국학을 통해 가지고 의식들이 많이 변화했는데 자 어떻게 의식이 변화했는지 이걸 보시면 여기 독립신문에 나와요. 독립신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낳으심에 남자 여자 이목구비와 마음이
성격이 다 한 가지다. 근데 만물 가운데 제일 총명하고 신령한지라 도형포세 어찌하여 남자는 기어질 것 같다 하고 여자는 초가질 것 같다 하여 남녀간에 값이 높고 낮은 줄 분별하는지 개탄스럽다. 이걸 뭐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게 남존여비 사상이죠. 남자는 높고 여자는 낮다라는 그런 사상이 당시의 조선에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무릇 학문이라 하는 것은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이 배우는 것인데 어찌하여 남자만 학문을 배우고 여자는 그런 사람의 권리를 갖지 못하리요라고 해서 독립신문에 이 글이 나타나 있는데 그럼 당시 사람들의 남녀의 차이를 어떻게 인식하였는가 뭐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까 남존여비겠죠. 남자는 높고 여자는 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 자료를 통해서 보면 우리 서지표 선생님이 쓰신 이제 독립신문에서 보면 근대의식의 내용은 결국은 남녀 평등의식이 여기 잘 나타나 있다. 사람들이 이제 배우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는 거죠. 요걸 이제 그 근대 교육이 시작되면서 이제 바뀐 점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풀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제히에서 설치된 것을 다 골라봅시다. 라고 했는데, 자, 이제 아까 경의선과 경부선은 아까 뭐라고 했죠? 예, 서울과 부산 있고, 그리고 다시 또 서울에서 또 의주까지 연결한 건 다 뭘 위한 거였다? 러일 전쟁을 위한 거였다라고 해서 경의선과 경부선이 가지는 한계점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자, 이 신문 특징들, 자, 요거는 아까 얘기를 했는데 독립신문 그 최초의 순 한글 신문이다 라는 점. 그다음에 이제 한성tun보 같은 경우에 최초의 근대식 신문이라는 점. 제국신문은 이제 부녀자층을 대상으로 했고 이제 한글로 쓰다 보니까 부녀자층한테 인기가 많았다라는 점. 대한매일신문은 영국인 베델이 함께 이제 발행인으로 참여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압박을 좀 덜 받았던 그런 신문사다라고 기억해 두시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좀 오늘도 좀 빨리 달렸는데 자, 30쪽부터 33쪽까지 이 파트는 이제 대충 이제 소개입니다. 소개. 근데 교육이 어떻게 됐고, 근데 언론이 무엇이 있고, 교통과 통신이 어떻게 발달되었는지에 대한 얘기니까 그 중에서 아까 선생님이 좀 포인트로 얘기했던 것들, 덧붙인 것들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